자, 추사 변호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 네. 지금 일부는 쫙 나오고 있는데 약간 베일에 쌓였다고 그럴까 안 나오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네 군데에서 크게 보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네. 정말 잘하고 있죠. 잘하고 대장동 있어요. 미래 신도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쌍방울이라든지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지금 수원지검에서 네. 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청에서 하는 그게 성남 FC 뇌물 사건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 지금은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이 백현동의 이 비리 이거 이거에 대한 큽니다. 수사도 있습니다. 예. 백현동이 저 대장동보다 비리가 크다 더 이런 큰 거죠. 얘기가 나오고 비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더 거죠.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장동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들이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 네. 초과 이익 환수제, 네. 또 이제 원래 민간 개발로 돼 있었는데 민간 합동 개발로 하는 이 석연치 않은 어떤 로비 과정, 네. 뭐 이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이 200만 원씩 수용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낮게 이제 땅을 팔고 나갔는데 요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분양은 2천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폭리를 거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치 자금이 쓰였다는 거. 요것이 이제 대장동의 문제인데 백현동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백현동 그 사진 보셨죠? 세상에 무슨 이거 세계 토픽감입니다. 옹벽만 옹벽이 높이가 50m예요. 와, 엄청나죠.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 예, 그리고 그게 300m예요. 그러니까 300m에 50m가 얼마나 높은 겁니까? 높은 겁니다. 그 옹벽을 치고 그 안에 산을 지금 산하고 경계를 만든 거죠. 네. 다시 말해 산사태 일어날까봐 그 얘기는 산사태 일어날까봐 이 산을 깎아버렸는데 이 옹벽을 안 치고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을 수 없는 땅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래서 원래가 원조 변경도 하고 그렇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예요. 예. 근데 여기는 그 산 밑에 있어가지고 땅이 좁았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요걸 이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서 여기다 약 1,300세대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서 얘들이 거둔 돈이 벌어들인 돈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었냐면 못 쓰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 용도를 갖다가 확 올려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그러는 바람에 돈이 그냥 왕창 남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황무지 갖다가 아파트 세운 거랑 똑같아. 그러기 위해서 옹벽을 그렇게 세우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원래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그 환경 영향 평가 이거를 원래 통과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개발할 때 절대 통과 못 합니다. 생태외 그렇죠. 보전 지역 이런 거 통과 못 하고 거기에 무슨 뭐 다람쥐가 산다 예를 들어서 또 경사가 몇 도 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 비탈지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깎아버리고 경사를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옹벽을 쳐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데 석연치 않죠? 예, 그 의견서가 있어요. 예.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면 누굽니까? 맨 끝에 김현지. 어허, 예. 그 이재명의 그 비서, 예. 그 김현지, 예, 김현지. 그 전쟁입니다. 그 문자 예, 쓴 그 그렇습니다. 김현지, 의원님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거기 그 어떻게 김현지. 나오냐면 사무국장 김현지. 아하. 딱 그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오호. 이 의견서가 들어가면서 일사천리로. 그다음에 또 여기 도와줬다는 사람이 또 김인섭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로비를 하면서 어쨌든 이게 김인섭은 누구예요? 김인섭이라고 네. 이 자도 이재명 경선 캠프 그 성남시장 할 때 캠프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를 갖다가 저면 안 됐는데 이 시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누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과 같아요. 이거 위례 해먹은 애들도 그런데 백현동 해먹은 애들도 거의 비슷한 애들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됐는데 이 김인섭이를 갖다가 들이미니까 통과가 되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섭과 김현지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현지예요. 사무국장 김현지라고 딱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김현지는 누구냐? 이 사람은 2018년까지 말이죠. 성남의 제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있었어요. 2018년까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 그때는 이제 성남시장 할 때죠. 성남시장 때. 8년 할 때까지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소연이는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남시 공무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지는 성남시 공무원을 안 했어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했어요. 성남의 제21에 사무국장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민단체 이 김현지의 사무실이 성남시청 안에 있어요.
시민단체 사무실. 시민단체 사무실이. 그 말이 안 되지. 그 공무원이 아닌데 시민단체는. 그렇죠.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죠. 그리고 어디냐면은 그 이재명의 사무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2층, 성남시청 2층. 그 이재명 사무실 옆에 있었어요. 이재명 사무실 옆에. 이재명 사무실 옆에. 그거 완전히 뭐 비서실처럼.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자고요. 아니, 비서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니까요. 2018년까지 신분이 성남시 제21 사무국장이에요. 아니, 시민단체를 어떻게 성남시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것도 시장실 옆에. 시장실 옆에다가.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다 추정할 수 있는 설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력한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은 이재명의 보좌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남준이라고 하는 자도 있는데 그 자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바로 이 김현지가 이 백현동 사업에서 사실은 손을 써가지고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보이지 않는 인허가를 갖다가 받게 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장 옆에 있는데. 이상하네. 자, 그런데 그때 시장이 바로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 이재명의 측근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는데 이거 됩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이가 시킨 거지. 이거 뭐 얘기하라 마나 아닙니까? 얘기하라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백현동이야말로 이재명하고 이 개발업자하고 진짜 짜고 한 거다. 오히려. 대장동은 나무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무기가 2009년부터 이 대장동 개발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기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영학 회계사, 변호사 플러스 회계사, 이 변호사 회계사가 나쁜 이 법률 지식과 회계 지식을 나쁜 데 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김만배 아닙니까? 그래서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김만배가 이 세 놈이 도원결을 해가지고서 바로 이재명한테 로비를 해야 되니까 유동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김용, 그다음에 아시는 뭐 정진상 이 6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하고 이제 해먹었다는 것이 대장동인데 사실은 백현동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김현지로서 끝나버린 것이고 이재명과 김현지로서 거의 뭐 로비를 다른 뭐 유동규가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안 들어가 걸어 여기에는. 얘들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세력들하고 연결돼 있고 이 개발업자들이 그런 얘기지. 개발업자도 유동규 얘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만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쪽은 사실은 대장동 그 일당이 아니더라도 백현동은 이재명이 사실은 완전히 그 민간업자들하고 결탁돼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더 의심이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김현지가 누구냐? 지금 그리고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김현지는 경기 동부연합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자고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위에 들어가요. 그렇지. 예, 인수위에 들어가서 간사를 했어요. 간사를 했고 여기에 김미희라는 자가 있습니다. 통진당. 예, 그래서 그다음에 통진당 김미희라는 자라든지 이석기라든지 여기에 많은 그 통진당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하고 사실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에서. 그런데 이렇게 경기 동부연합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왜 계속했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2018년까지 시민단체를 계속한 이유가 배수원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측근이면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진상도 들어갔어요. 정책실장. 예, 또 김용도 뭐 들어가가지고 무슨 대변인도 하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현지는 안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서도 시청 그 사무실을 갖다가 이재명 옆에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비선실세다. 비선실세. 그러니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최순실이 비선실세다 그래가지고 그건 비선실세도 아니에요. 비선실세 아니고 그냥 그만큼 할 역량도 안 되고 그야말로 그냥 말벗이고 도와드리는 심부름 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김현지는 그게 아니고 배수원이는 약간 그 심부름성도 있잖아요. 사실 보면 뭐 총합도 심부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김현지한테는 심부름 시켰다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김현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심부름 정도가 아니라 이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지죠. 경기동부연합. 예, 경기동부연합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동지죠. 이념 동지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이념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원래가 이제 이석기가 가장 대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에 그 이석기 밑에 정진상과 김용도 이 한총령에서도 김용도 뭘 했어요 또. 정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다 이념 동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들보다도 더 저는 이념적 측근이 김현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쟤들은 남자잖아요. 뭐 정진상과 김용희는 남자잖아. 근데 김현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파들 보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념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로도 얽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일심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일심동체. 일심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남녀 관계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파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사파면은 그냥 주사파. 그럼요. 그리고 애인이 뭐 주사파잖아. 그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주사파가 돼요. 그 한명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세지. 남편 예. 엄청나죠. 예, 거의 다 똑같아요. 저 이정희 통진당 그 이정희도 남편 엄청난 똑같았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혜경이는 주사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악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물이 많이 든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방 지금 박사님 얘기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부가 일체가 되잖아요. 근데 김혜경은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일체일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인 김혜경 씨도 있지만 부부가 아니더라도 늘 이제 뭐 비서라든지 같이 늘 있으면은 또 그러니까 또 뭐 썰도 있지만 그렇죠. 그 썰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썰은 뭐 남녀 관계 이런 썰이 있지만 그건 뭐 흐르는 썰일지 진짜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같이 늘 옆 사무실에서 늘 이념 얘기를 같이 옆 사무실에서 8년을 있었다니까요. 8년이 있었다는 거는 2018년까지 사무국장을 해요. 이념적으로 완전히 염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공무원을 안 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공무원을 안 시키고 대신 옆에는 갖다 놓고. 공무원 시키면 바로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갖다 놓고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치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여기서 뭘 했겠습니까? 단순히 뭐 초밥심부름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지. 그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백현동으로 이제 소환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소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밑밥이고 그야말로 그거는 드러난 것의 빙산의 일각이고 만약에 소환이 된다면 김현지의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이 김현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이 김현지가 한 행동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저는 어떤 비선실세로서의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비밀 공작성 그런 정치행위 내지는 정치자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김용희 구속되지 않습니까?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정진상도 이제 곧 구속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김성태가 지금 귀국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들어온답니다. 쌍방울 회장, 태국에 쌍방울 회장 도망가 있는 거. 지금 부회장인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복수의 측근을 통해 가지고서 검찰에다가 귀국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전에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검찰과 조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쌍방울에 김성태가 들어오면 이거 난리 납니다.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성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만 있는 게 아니고 쌍방울 배임 횡령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북 송금 암호화폐 그게 크지. 이게 크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이. 또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고 또 기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많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사건들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든지 정치자금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된답니다. 저는 그렇게 쌍방울은 봅니다. 실제로 이화영이라든지 그 측근을 보면은 이화영이가 거기 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야말로 대북 송금의 이화영이가 정책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김성태가 들어오는 마당에 김성태 들어오고 정진상이 이제 뭐 입 열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물론 유동규와 남욱이는 입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김용희가 지금 자꾸 채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희만 입을 열면 이제 거의 뭐 정진상이는 김용하고 거의 같은 급 내지는 조금 더 비밀스러운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진상과 이제 김현지 여기가 남는 걸로 봐요. 마지막에. 그래서 김현지가 지금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뉴스에도 많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백현도가 관련해 가지고서 김인섭과 김인섭과 김현지가 소환 대상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같은 그런 이유로 이제 김현지가 소환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소환은 제가 보니까 이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 것이 대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대검에서 컨트롤 타워.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해주고 그리고 서로 상호 공조하는 가운데 이런 합동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FIU라든가 또는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어설픈 그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하다못해 그 공직선거법 거짓말 2개 가지고도 1만 쪽에 이르는 그런 검찰 수사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정밀하게 하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소환 시기도 좀 조율을 하는 게 아니냐. 김성태도 잡아오려면 뭐 금방 잡아올 수 있겠지만 다른 애들 수사해놓고 그 다음에 김성태 나타나고 그다음에 김성태 나타난 다음에 정진상이나 김현지 잡고 그럼 김현지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맨 마지막 키일 수도 있다. 저번에도 우리 뭐 사실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그 소위 탄핵시키고 또 구속시킬 때 최순실이라고 하는 거기가 키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뒤집어 씌운 거. 거기는 뒤집어 씌운 거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비선실세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키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있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키를 김현지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김현지라는 이름이 이제 슬슬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고 등장할 것이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봅니다. 김현지가 주목되네요. 네. 김현지. 그 유튜브 강신업 TV. 예, 강신업 TV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한번 띄워줘봐요. 이제 뭐 조금씩 늘어가지고요. 10만 명 가까이 이제 11만. 예. 아까 올 때 보니까 10만 9,980명인가 뭐 그렇다고요. 네, 11만 이제 오늘 10만 9천 명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강신업 TV 아침에 오전 8시에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9시에 오후 9시에 그렇게 이제 두 번 하루에 두 번. 예, 하루 두 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서 안 하는 것도 이제 강신업 TV에서 집중적으로 또 하니까요. 예. 네. 추사 변호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